자, 지금 이제 들어가 볼 건데 해결하신 분 있나요? 이 원 to n 그리고 n to n 둘 다. 아직 없으세요? 혹시 시간 있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사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시 시작과 끝 이런 것들은 좀 지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어차피 예시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얘도 예시였으니까 빼고. 자, 일단 얘네들을 해결하는 문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메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one to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야겠죠. 얘는 만들어 줄게요. 퍼블릭은 지워주고. 자, 메서드 만드는 것까지 완료를 했는데 얘가 해야 되는 일이 결국은 지금 여기 인자가 3이 들어갔다라는 게 1, 2, 3 셋 다 더해서 6이 나오면 좋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one to sum이에요. 1부터 내가 인자로 넣은 숫자까지의 총 합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가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얘는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까지 봤을 때 계산기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덧셈, 뺄셈, 곱셈 이런 식으로 끝났죠. 근데 얘는 그런 식으로 끝날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그러면은 지금 1부터 3까지 다 더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뭐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끝날 수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좀 더 로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우리는 다 해봤어요. 이 원투썸은 N2M은 솔직히 조금 더 응용을 해야 되는 느낌이라 약간 다르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원투썸 같은 경우는 이미 해봤습니다. 우리 반복문 가지고 뭐 1부터 5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다 풀어보지 않았나요? 그쵸? 그때의 상황이랑 똑같은데 달라진 건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거고 인자를 넘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이거 풀듯이 똑같이 풀면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이 메소드 안에다가 그냥 이거 위에 문제 무시하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우리 어떤 식으로 했죠? 일단 합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했으니까 썸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0을 넣었고 그 뒤에 반복문을 돌렸죠. 자, 펌을 가지고 할게요. int i는 1이었고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는 1씩 증가.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여기 i가 안 되는 건 얘 때문에 중복돼서 그런 거네요. 그럼 얘를 바꾸죠. 얘는 그냥 n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반복문이 돌 때마다 썸이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i의 값이 더해지면 1부터 5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출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였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의 출력 결과는 00 나오겠지만 이거는 따로 나올 거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1부터 5까지 합.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았었나요? 15? 그쵸? 그럼 여기 이거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인자를 활용한 4개 그냥 메서드일 뿐. 자, 인자로 지금 3이 넘어오고 있어요. 1부터 3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3이 돼야 돼요? 이 코드에서? 방금 전에 1부터 5까지일 때 i를 1로 놓고 5까지 돌 수 있게 반복을 돌렸어요. 그럼 이제 인자로 넘어온 게 3이에요. 그럼 우리 3까지 넣어야 되죠. 그럼 얘가 3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알바가 놓으면 당연히 얘는 해결이 안 될 거니까 자, 우리 이 3 인자로 3 들어왔다. 이 3 누가 받아요? 매개 변수가 받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저 매개 변수가 쓰이면 얘는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리턴을 썸을 해주면 얘는 다 더해지고 나서 펌은 끝나고 나오면은 썸의 값은 이미 더해진 채일 거고 그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긴다고 그 결과를 결과 1에 넣는다고 얘를 출력한다니까 나오죠. 사실상 우리는 이미 다 해봤던 건데 이제 형태가 메서드가 되고 인자를 사용하고 매개변수를 쓴다의 개념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지금 1부터 5의 합을 구하는 식을 다 써놓고 나서 접근해보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런 거 안 거쳐도 사실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그 반복문은 기본적인 거였으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그냥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모든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인자만 바꿔서 넣었을 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암산으로 좀 힘들죠. 근데 연산은 누가 해? 컴퓨터가 해.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아 이런 결과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사실 이거 하나 풀었으면 N2M 이거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딸려오는 거였어요. 자, 달라진 거라곤 인자가 하나 늘었을 뿐이에요. 아까는 시작이 1부터였어요 무조건. 그래서 인자 하나고 그 인자까지였는데 이번에는 인자가 하나 늘었을 뿐. 그럼 2부터 3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상 결과 5죠. 2부터 3까지면 사이 숫자 없으니까 2 더하기 3, 5 이런 걸 원하는 거고 5부터 10이면 5, 6, 7, 8, 9, 10 이렇게 다 더해서 45가 나오길 원하는 거고.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메서드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했던 그런 과정 없이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M. 자, 일단 합이니까 썸이라고 하는 애는 똑같이 필요하고요. 반복문 넣어줘야겠죠? 자, int i는 몇부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는 1부터이기 때문에 int i를 1로 잡았어요. 초기 값은. 근데 이제는 1부터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인자 값부터 얘까지 돌아야 돼요. 근데 이 인자, 2라는 값, n이 받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3이라는 값은 m이 받을 거고. 그러면 i의 값은 n. 그리고 이 i의 값이 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 거고. 이 i의 값은 1씩 증가할 거고. 왜 1씩 증가해요? 5부터 10까지 다 더할 거면 우리가 5, 6, 7, 8, 9, 10 이렇게 1씩 증가하는 수를 다 더할 거니까. 그쵸? 그럼 반복문 나왔네요. 이 안에서 썸에다가 누구 더해요? i를 더하면 되죠. 여기서 n 같은 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n 같은 거 더하면 이 반복문 횟수만큼 첫 번째 인자값을 계속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변화하는 값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i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i를 줘야죠. i가 1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죠? 초기 값의 값 부분을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그리고 종료 조건을 세팅할 때 어디까지를 한 개로 둘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변화하는 수가 누구냐, 이것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과는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 관련된 문제는 되게 쉽게 풀다가 뭔가 약간 응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니까 살짝 생각이 잘 안 나죠. 우리는 그 생각의 벽을 허물고 뚫고 나가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계속 코드 짤 때, 개발할 때 문법적인 코드만 계속 짤 리가 당연히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 코드를 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능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그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문제 마무리를 할게요. 정답은 바로 올려드릴 거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새로운 개념을 하나 들어갈 거예요. 제가
사람 타입으로 A 사람 하나 만들 거고, 사람 객체 만들어서 연결시킬 거고요. 사람한테 숨쉬다 라고 하는 기능을 넣었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당장 필요한 게 사람 클래스겠죠? 이거 없으면 타입으로도 못 쓰고 객체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는 메서드. 얘는 일반 메서드, 스태틱 아니고, 아예 너 A 사람, 이거 A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스태틱 없이 일반 메서드로. 사실 일반 메서드든 스태틱 메서드든 큰 상관은 없어요. 지금 배울 개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숨쉬다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숨쉬다가 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둘 리가 없겠죠. 새로운 개념 배울 거니까. 자, 제가 지금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동물 클래스 안에다가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옮겼어요. 이제 사람한테는 숨쉬다가 없죠. 그죠?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안 건드리고 이 부분만 건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서드를 새로 만드는 방식,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 중괄호 안에, 사람 클래스 중괄호 안에 여기 안 건드릴 거예요. 이거 안 건드리고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린 그걸 지금부터 그걸 배울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사람 클래스 이름 옆에다가 뭔가를 적었더니 에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해봐도 숨쉬다가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개념은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배워볼 겁니다. 상속.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듣는 상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려주는 거죠. 우리가 상속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건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언가를 물려준다 라고 할 때 상속이라고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식이 뭔가 부모한테 줄 때 상속이란 말 쓰나요? 아니죠. 그건 그냥 효도한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때만 상속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어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동물 클래스와 사람 클래스 두 개가 있었는데 익스텐즈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동물이라고 입력을 해줬더니 이제 동물이 갖고 있던 이 메서드를 사람이 쓸 수 있게 된 형태. 자, 이 익스텐즈라고 하는 애는 의미 자체로만 보면 확장이에요. 확장인데 사실 여기서 확장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조금 개념이 헷갈릴 수 있어서 얘는 그냥 상속의 키워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익스텐즈를 적은 이 행위가 사람 클래스한테 동물 클래스가 상속을 시켜줬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상속을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준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는 동물이 사람한테 상속을 시켜줬어요. 뭔가를 물려줬겠죠. 뭘 물려주느냐? 얘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물려줍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전부. 지금 동물한테 뭐 있어요?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걸 사람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에는 코드가 적혀있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 친구는 여기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상속의 기본이에요. 변수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변수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A 사람 리모컨 눌러요. 그럼 과연 저 name이라는 변수 접근 가능할까요? 얘는 가능해요. 실제로 리모컨에 있죠. 숨쉬다도 있고 name도 있어요. 물려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코드로 안 보인다 뿐이지 실제로 갖고 있다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단순히 그냥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방금 우리 상황을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왜 이렇게 굵어?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동물 클래 뭐야? 동물 클래스가 뭐야? 얘가 확대가 돼서 그렇구나. 오케이. 다시 동물 클래스 왜 이렇게 이상하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죠? 이건가? 아닌데? 사람 그냥 할게요. 사람 클래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동물이 사람한테 뭔가를 물려주고 있어요. 상속. 근데 이것도 이제 구글링 해보시다 보면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인 게 아니라 이 기호 물려준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이제 일반적인 사고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학적인 사고로 볼 것이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 이산수학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제 구글에 구글링 했을 때 나오는 글들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도 내용이 틀리거나 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 편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동물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있다의 개념인데 동물한테는 메서드가 두 개 존재했죠. 하나. 그리고 변수가 하나 존재했어요. 그죠? 그럼 사람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코드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근데 이 익스텐즈 동물이라는 걸 써주는과 동시에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지 않았어요. 근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리모컨 누르면 존재했죠?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있다. 점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 존재하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스태틱 배우면서도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좀 배웠고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스태틱 영역에 자리를 잡을 거고 이런 메서드들 얘는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죠. 얘는 일반 메서드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시점에 메서드가 메모리를 할당받게 돼요. 이런 거 배웠었죠 어제?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실제로 코드가 없잖아요. 근데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 친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점에 메모리를 할당을 받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모한테 있는 숨지다랑 내가 물려받아서 나도 갖고 있는 숨지다 보이진 않지만 있는 숨지다가 별개의 메서드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 친구가 두 개의 메서드일까? 아니면 그냥 한 개의 메서드일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한 개예요. 얘가 두 개였다면 물려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진짜 단순히 사람 개발자가 코드를 안 쳤을 뿐인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는 한 개예요. 한 개 가지고 얘가 재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얘를 왜 쓰냐? 얘는 코드 재사용의 목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코드 재사용은 좀 생각보다 영향이 크진 않고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사실 클래스들 간의 관계 성립 이 이유가 제일 커요.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점이 코드 재사용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괜찮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한 클래스에 몰아서 만들어 놓고 얘 상속 받아서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쓴다라고 했어요. 이 관계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일 때는 상속을 쓰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근데 어떤 손해를 보냐? 메모리 효율 이런 건 손해 안 보거든요. 이런 건 손해가 없어요. 개발자 입장에서 타이핑 많이 안 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손해를 안 보겠죠. 실제로 코드를 타이핑하는 건 줄어들 거니까. 그럼 어떤 손해가 있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코드 분석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클래스 간의 관계 성립이 안 됐는데 무작위 그냥 막무가내로 상속을 때려버린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꼬여도 괜찮아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할 때 방대한 양의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클래스들 간의 관계가 꼬였어요. 처음엔 괜찮습니다. 가다가 이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큰일 났다. 그럼 그동안 해왔던 그 관계들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럼 일을 2번 하겠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이 어려워지고, 분석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때에도 문제가 생겨요. 결국엔 꼬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클래스들 간의 관계 성립이 가능할 때만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시킬 때에도 무작정 관계 성립이 가능해, 무조건 상속받아, 이게 아니라 가능할 때 상속해서 얻을 이점이 보이면 상속을 할 거고, 안 보이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면 좋다가 아니란 얘기죠. 상황에 따라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관계는 도대체 뭔가, 도대체 그 관계가 뭐길래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게 동물이 사람한테 상속을 해주는 행위였잖아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는 이거를 지금부터 A is B라고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A is B. 이거를 그냥 단순히 직역을 해본다면 A는 B다 라는 얘기예요. A는 B다. 자, 그러면 실제 클래스 이름 가지고 해볼게요. 사람은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관계 성립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A is B라고 놓고 우리가 상속을 할 때 A-B 테스트가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A-B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다가 성립이 될 때, 이게 맞는 말일 때에만 우리는 상속을 쓰는 게 맞아요. 지금 한번 볼게요. 얘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동물한테 상속을 시켜줬죠. 그럼 동물이 이런 거 가지고 있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물. 이건 그냥 간단하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여기다가 점 찍으면 있죠. 네임도 있고 숨쉬다도 있어요. 물려받았으니까. 자, 숨쉬다. 출력도 잘 돼요. 코드상에 에러 없고요. 문법상에 문제 없고요. 가능해요. 근데 A-B 테스트 볼게요. 동물은 사람이다. 맞는 말인가요? 이건 좀 틀린 말이죠. 동물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건 틀린 말이잖아요. 자, 이런 상태일 때가 관계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커트를 치면 문제가 없어요. 이 A-B 테스트만 정상적으로 통과를 되면 상속을 했을 때 꼬이는 현상이 없고요. 얘가 통과가 안 됐는데 상속을 어거지로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거 말고도 판단할 게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근데 코드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꼬이다 보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가 문제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는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안 될 때는 물려주고 싶어도 쓰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은 거라도 중복이 됐어도 넣어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런 거 상속할 바에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상속의 개념과 이어지는 내용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이때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얘는 다시 돌려놓을게요. 일단 이게 완전 기본적인 상속의 개념, 변수도 그렇고 메서드도 그렇고 활용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하나 값이 들어있으면 좋으니까 이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사람이 숨쉬다 메서드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상하시면 돼요. 틀려도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 안 배운 거잖아요, 지금 이거. 자, 예상한 결과가 맞나요? 여기서 아무 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신 분은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값도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걸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일단 그건 아니죠. 자, 이러한 코드가 눈에 안 보였지만 써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이 결과 당연히 아무 게 안 나오죠. 그쵸?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안 나올 거라는 걸. 근데 얘가 눈에 안 보이고 물려받았다라고 하니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 의문을 하나 가지시면 좋거든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코드에는 원래 안 보이는 데 있어야 되는 애를 코드에 썼죠. 그러면 이만큼이 여기 들어 있었을 텐데 제가 중복으로 하나 더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네임 변수는 이름이 동일하게 겹칠 거고 숨쉬다 메소드도 이름이 동일하게 겹칠 건데 얘 뭐라고 안 하죠? 이건 왜 뭐라고 안 할까요? 좀 어렵죠? 자, 이거는 일단은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스퍼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스퍼까지 우리가 들어갈 건 아니고 가볍게만 말씀을 드리면 얘가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 클래스 안에다가 나 이것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이걸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맞는데 나 이거 내가 직접 만들고 싶은데 하면 만들어야 돼요, 얘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제 실제로 이 안에서 사용되는 이 친구 얘는 얘가 돼요.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네임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일단 이거 이해되실까요?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도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불러와서 쓰는 입장과 그냥 내가 만들어서 쓰는 입장이 살짝 다른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메서드의 경우는요 좀 달라요. 변수랑 또 얘는 이렇게 새로 만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얘를 내 입맛대로 덮어 씌운 개념이 돼요. 이런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거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 얘기하고 가야겠다. 지금 메서드 관련해서는 이렇게 덮어 씌운다라고 했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오버로딩과 이름이 좀 비슷하죠. 둘은 아예 다른 겁니다.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서드인데 4개 변수 개수가 다를 때 그것들을 각각의 메서드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오버로딩이었고요. 오버라이딩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메서드를 내가 물려받은 대로 그냥 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켜 쓸 거다라고 할 때 쓰는 게 오버라이딩. 자, 근데 이 오버라이딩 다시 그림판으로 좀 볼게요. 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덮어 씌우는 개념이 된다라 그랬죠. 근데 원래 이 자리에 점선으로 존재했던 메서드는 애초에 한 개의 메서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얘가 하나고 얘는 그냥 불러와서 쓰는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 덮어 씌운다고 했죠. 그럼 얘는 이제 하나가 된 걸까요? 얘는 아직도 하나가 아니에요.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덮어 씌웠지만 얘는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모리적인 효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만큼 메모리를 추가로 할당받을 일이 없어요. 이거 하나 받은 걸로 다 해결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코드 재사용의 이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변수를 잠깐 빼고 얘를 빼고 자, 이 상태일 때 제가 방금 오버라이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여기다 하나 넣고 자 여기서는 느낌표를 붙여볼게요. 얘도 빼고 얘도 이제 필요 없어. 자 그럼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얘가 나올까요? 얘가 나올까요? 네, 얘는 아래가 나오겠죠. 원래 이거였는데 내가 나 부모가 물려준 거대로 그냥 쓰고 싶지 않아. 난 나만의 개성을 찾겠어. 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꿨어요. 그러면 바뀐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느낌표를 이 골뱅이를 넣어보면 당연히 골뱅이 나오겠죠? 물려받은 대로 쓰겠다라고 한 거니까. 변화를 준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어때요? 지금 제가 숨쉬다 2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얘는 아예 별개로 만든 걸까요? 얘는 별개로 만든 거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적이 없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쓰던 대로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낸 거. 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내가 덮어 씌운 거. 거기서는 이제 새로 만든 개념이 아니니까 메모리적으로 효율이 좋다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아직은 괜찮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실 겁니다. 문제가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쭉 이어지는 문제라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부터.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정답을 같이 열었죠. 이거 방금 전에 개념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열어드린 거고 얘는 이제 개념이니까 확인하시고 밑에 이거 오리 시뮬레이션 만들기 1부터 마지막까지 풀 건데 일단 1 다 들어와 보실래요? 이건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1만 띄워놓으세요 일단. 자, 1에 보면 이제 여기가 코드고요. 이 위에는 다 주석으로 설명인데 지금 상황 가정,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게임 개발회사에 입사를 한 상황이고 나한테는 이제 사수 한 명이 있고 근데 그 사수가 성격이 참 좋은데 이제 개발할 때 코드 같은 걸 직접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봐라고 조언을 계속 해주는 상태라고 가정을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구사항대로 만들어 나가면 돼요. 하나씩.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면 오리를 생성하고 날개 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오리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거 코드 복사에다 놓으면 여기서 빨간 줄 나오고 있겠네요. 이 오리 여기 빨간 줄 이렇게 나오고 있겠네요. 타입 없으니까. 그럼 오리 만들어 줄 거고 그 안에 날다 만들어 줄 거고 출력문 넣어 주겠죠. 자 이러면 1번 문제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코드가 1번 문제의 정답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다면 다음 문제를 열어서 보시면 돼요. 물론 정답도 따로 제가 공유를 하긴 하겠지만 다음 문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완료된 뒤에 나오는 요구를 또 보면 돼요. 이렇게 요구를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기초 객체 개념 그냥 쓰면 되고요. 중간부터 이제 상속의 개념이 섞이기 시작을 할 건데 쭉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얘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문제도 많기도 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고